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랜 시간 동안 버려진 채로 남아있는 폐가 하나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수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주로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집 주변에서 이상한 형체를 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그저 마을에 전설처럼 내려올 뿐이었다. 한 대학생인 민수는 도시에서의 번잡함을 피해 이 마을로 잠시 쉬러 오게 되었다. 그는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그 폐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호기심에 사로잡혀 더 알아보고 싶어졌다. 민수는 마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공포와 호기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을 통해 해당 폐가와 관련된 다양한 썰과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그 집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다. 예전에는 부유한 사업가가 살던 집이었지만 어느 날 그의 가족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집 자체가 버려졌다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그 집에서 밤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며 그것은 사라진 가족의 딸이 치던 곡이라는 무시무시한 내용도 있었다. 어떤 이는 그 집에서 실종된 사람이 아직도 그곳을 떠돌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수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고 마침내 그는 직접 그곳을 탐험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필요한 장비를 챙기고 다음 날 밤 그곳으로 향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오래된 나무 문을 조심스럽게 밀어 들어갔다. 내부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어둠이 휩싸고 있었지만 민수는 조심스럽게 플래시라이트를 켜고 집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방에서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기묘하게도 누군가의 눈동자가 직접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민수는 이내 다른 방으로 향했다. 두 번째 방은 거실로 보였고 중앙 테이블에는 먼지가 얇게 깔려 있었다. 그러나 그 먼지 위에는 최근에 새겨진 듯한 기묘한 상징들이 있었다. 무의식 중에 손을 뻗어 만져보지만 갑자기 등 뒤에서 쿵소리가 들려왔다. 놀란 민수는 급히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방은 피아노 방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낡고 부서진 피아노가 중앙에 놓여 있었다. 민수는 피아노 건반을 가만히 두드려 보는데 그 순간 갑자기 다른 방에서 꽃병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수는 복도를 돌아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공간은 주방이었다. 주방 역시 버려진 채로 남아 있었고 바닥에는 깨진 꽃병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머물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젠 겁이 난 민수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결국 민수는 서둘러 그 집을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나가려는 순간 폐가의 마지막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오래전에 사라진 이 가족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민수는 가볍게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거기 적혀 있는 충격적인 내용에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우리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어. 우리의 영혼이 아직 여기 머물러 있어. 민수는 급히 일기장을 덮고 뛰쳐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한동안 그날 밤의 경험을 잊지 못한 민수는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인터넷에 글로 남겼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멀리했으며 민수가 인터넷에 남긴 이야기는 또 다른 공포썰로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누군가가 그 집에 호기심을 품고 찾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어느 작은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다. 이유는 대대로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 때문이었다. 그 집에는 한때 부유한 사업가 가족이 살았다고 한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가족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때부터 그 집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몇몇 용감한 동네 청년들이 호기심에 폐가에 들어갔다가 공포에 찔린 채로 도망쳐 나왔고 그 이후로는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다. 그 폐가가 곧 철거된다는 소식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반겼지만 몇몇은 오랜
전설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5명의 친구들이 모여 폐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서늘한 바람이 불던 가을밤, 친구들은 각자 손전등과 식량을 챙겨 폐가로 향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낡고 삭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들은 1층 거실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폐가에 대한 공포도 점점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자정이 가까워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갑자기 작동하며 시계 바늘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친구들은 그 장면을 보고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했다.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들은 누구도 2층에 올라가지 않았기에 그 소리는 더욱 섬뜩하게 들렸다. 한 명이 용기를 내어누고 있어요 라고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느리게 끌리는 발자국 소리만이 계속해서 들려왔고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너무 두려워진 친구들은 집 밖으로 나가기로 결정하고 황급히 짐을 쌌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의 모닥불이 갑자기 꺼지고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친구들은 휴대폰 불빛에 의지의 문을 향해 달려갔다. 그런데 문 손잡이를 잡자 손잡이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제 친구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때 귀에서 차가운 숨결이 느껴졌다. 친구들이 뒤돌자 한때 그 집에 살았다는 가족의 모습으로 보이는 희미한 형체들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갑자기 정적이 흘렀고 친구들은 눈앞의 형체들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와 동시에 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불어닥쳤다. 친구들은 2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은 마을 어른들에게 그날 밤 벌어진 일을 털어놓았다. 어른들은 놀라면서도 어쩐지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그들은 오래된 전설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했다는 것에 오히려 고마워했다. 그날 이후로 폐가는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다. 친구들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았다. 그 집에 얽힌 전설은 이제 사람들에게 더욱 긴장감을 주는 새로운 공포 이야기가 되어 마을에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도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많은 이들이 그날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여전히 그 마을을 찾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언젠가 그 마을을 찾아갈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여름밤 나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에 있는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갔다. 그곳은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자연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는 한낮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근처에 있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고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와 바비큐 파티를 시작했다. 얼마 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친구들과 함께 모닥불을 피우고 그 주위를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러다 문득 한 친구가 공포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모두들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고 각자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펜션 주인이 들려준 지역의 도시 전설이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대대로 이곳 펜션을 운영하며 단란하게 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의문의 사고가 발생했고 아이들의 실종 사건도 종종 일어났다. 불안에 떨던 주민들은 점점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가족마저 얼마 지나지 않아 호련히 사라졌다. 몇 년 후 폐가가 된 펜션에 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된다. 펜션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던 그들은 계곡과 산, 아름다운 풍경에 반해 곧장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들이 머무르기 시작한 첫날 밤부터 벌어졌다. 밤중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발자국 소리가 펜션 주위를 맴돌았다. 처음에는 인근 마을의 장난이라 생각하고 넘겼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웠고 다음 날 아침 펜션 주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뚜렷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 소리의 정체를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다. 어느 날 밤 부부는 펜션 거실에 있는 낡은 앨범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 그 안에는 전에 이곳에 살던 가족의 사진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웃으며 찍은 가족 사진이었지만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부부는 묘한 소름을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충격적인 사진과 마주하게 되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펜션 모습과 똑같은 장면이 담겨 있었지만 거기엔 그녀와 그의 모습도 함께 찍혀 있었다. 부부는 혼란에 빠졌고 급히 펜션을 빠져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나서자마자 그들 앞에 그 아이들이 서 있었다. 얼굴 없는 아이들이었다. 부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결국 그들을 찾으러 온 수색대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무도 그 펜션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고 마을은 점차 완전히 버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펜션 주인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밤이 되기 전에 그곳을 떠나세요. 그날 밤 이후로 묘한 소리는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역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서늘한 바람에 소름이 돋았다. 서로를 향해 웃어 보이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속으로는 잠시나마 걱정이 되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 한구석엔 불안감이 남아있었다. 그러다 결국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고 말았지만 꿈속에서조차 그 아이들이 나타난 듯한 기분이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다음 날 아침을 무사히 맞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에서 펜션을 다시 돌아보았을 때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고 나는 그날 밤 이야기를 곱씹으며 오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